우리 아이 약 알고 먹이나요? 외용제 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연어 약사님이 쓰신 우리 아이 약 제대로 알고 먹이나요? 엄마들이 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 책이라고 하시고요. 외용제 중에서 소독제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약들 어떤 용도로 구분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포비돈과 세네풀, 과산화수소수의 소독용 에탄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독제 중에 하나인 빨간 약이라고 알려진 포비돈이죠. 포비돈은 요오드 성분이고요. 세균, 곰팡이, 원충류, 바이러스 등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소독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색소 침착이 될 수 있고요. 이 약 자체가 흉터를 억제한다거나 혹은 재생을 촉진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 가끔 상처에 좋다고 매일같이 발라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하는 행위니까는 그거는 조심해 주시고 초반에만 이제 세균 감염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수는 아이들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자주 쓰게 되면 피부가 표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이들에게는. 세네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르페니라민, 디부카인, 나파졸린, 벤제토늄. 클로르페니라민은 가려움을 가라앉히고 디부카인은 마취제죠. 그리고 나파졸린은 혈관 수축제, 벤제토늄은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디부카인이 마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경련을 일으키거나 혹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세 이하 아이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했을 되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없는 부위를 소독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 에탄올을 부으면 굉장히 애가 아파하겠죠. 자극이 되게 심합니다. 상처가 없는 부위에 예방 목적에서 쓰는 경우가 이제 에탄올이고 메탄올의 경우에는 언제 쓰죠? 메탄올은 주로 이제 실험용 기구나 혹은 기계 같은 것들을 소독할 때 쓰죠. 사람들에게 썼다가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푸시딘이 좋을까요? 마데카솔이 좋을까요?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 문제인데 성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시면 되는데 푸시딘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단일 성분입니다. 푸시딘산 나트륨으로 되어 있고 이제 상처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방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많이 바른다거나 혹은 자주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효능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너무 수분이기 때문에 좀 상처가 회복이 더딜 수 있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얇게 도포하시면 되고 눈가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연고와 안연고는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눈가에 쓰면 눈이 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되어 있는데 센텔라 아시아티카, 히드로코르티손, 그리고 네오마이신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죠. 새살이 돋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용술에서 추출한 그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히드로코르티손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되고 그리고 네오마이신은 항생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간 사용하시면은 말초혈관이 확장되거나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마데카솔 연고는 식물성 성분인데 이 맨 위에 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는 효과는 없어요. 빨갛게 붓고 아플 때는 복합 마데카솔을 쓰셔야 됩니다. 복합 마데카솔은 이제 약국에서만 사실 수 있죠. 성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용도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거 피해 주시고요. 복합 마데카솔은. 그리고 네오마이신 성분, 항생제 성분 때문에 그 앞에 푸시딘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발랐는데 오히려 애가 그 바른 부위가 붓기도 하고 가렵기도 한다 이러면은 사용을 중지하셔야 되겠죠. 과민 반응이 있는 거니까요. 네, 이 네오마이신 성분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드레싱, 우리가 흔히 듀오덤, 혹은 네오덤, 메디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상처 부위를 수분하게 유지해서 그 면역 성분을 도와주고 또 딱지리면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딱지를 대신 만들어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쓰셔야지 오히려 잘못하면 상처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염증이 없는 상처에 붓고 아프고 할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세균이 번식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깨끗이 씻고 건조한 후에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였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연고를 바르지 않고 쓰셔야 합니다. 마데카솔을 바르고 거기다 또 이렇게 수분한 드레싱을 하시면 오히려 더 상처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이 났을 때, 그리고 진물이 너무 많이 날 때는 조금 두꺼운 메디폼을 바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도톰해서 진물이 많아도 잘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화상이 있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화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얇은 수분제를 붙이시면은 나중에 이거를 뗄 때 화상이랑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접착력이 세고 또 상처랑 엉겨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메디폼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화상이 엉겨붙을 염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쓰시고요. 흉터를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부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도록 잘 씻고, 그리고 잘 말려주시고요. 뽀송하게 잘 말려주시고, 그리고 수분 드레싱이나 혹은 자운고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운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또 진정하는 성분이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피부가 증식하는 것도 억제해주고요. 증식성 병변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터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카힐, 우리가 흉터를 없애준다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상품명은 다양하지만은 성분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알란토인, 헤파린, 그리고 양파 연조 X. 양파 연조 X가 주성분이에요. 이거 발라보신 분. 이거 바르면은 양파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코를 찔러요. 알란토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 재생 효과가 있고, 헤파린은 이렇게 피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양파 연조 X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항염작용도 있고요. 이 성분이 주요 성분이 돼서 그 흉터가 딱딱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좀 풀어주고 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인 흉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부풀어져 있고 굉장히 말리기 좀 어렵죠. 비대성, 외상성, 경축, 켈로이드성, 상흔성, 협착. 피부들이 이렇게 흉터가 약간 올라와 있고 도톰하게 올라와 있거나 혹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위로 도톰하게 올라와 있거나, 그리고 상처 색깔이 약간 짙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 번 바른다고 해서 흉터가 없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 동안 이 바른 부위를 마사지를 잘 해가면서 길게 끈기 있게 써주셔야 흉터가 조금 옅어집니다. 네. 이렇게 사용 방법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 버물리 많이 쓰죠. 아이들 모기 물렸을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부타인이 아니고 디부카인이고요. 디펜히드라민, 캄파멘톨, 살레실산 메틸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물파스와 버물리 굉장히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파스에는 가볍게 이렇게 마취하는 역할,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디부카인 성분이 없고요. 물파스에는 그런 성분이 없고, 다만 캄파멘톨, 진정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의 성분이 물파스에는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파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그나마 안심하고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모기 물리면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찬찜질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저것 바르고 하기보다는 차갑게 해서 아이가 가렵지 않도록 긁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가 가려워서 상처가 난 부위에는 이런 것들을 발라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시죠. 그리고 버물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아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30개월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 디부카인 성분이 좀 더 적게 들어있는 그런 유아용 성분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 필요할 때는 그렇습니다. 머리니 요새는 거의 없지만은 간혹 그래도 발견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들이 머무는 곳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머리니가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어른들 머리보다 아이들 머리가 따뜻하죠. 밀도도 체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니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2가지 키트랑 라이센드 샴푸를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번에는 샴푸 쓰고 다음번에는 키트 써야지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쓰셔야 머리니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니를 발견했다 했을 때는 이게 창피해서 꽁꽁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내 아이가 또 재감염된다거나 혹은 다른 아이들이 추가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알리셔야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꼭 알려주시고 어린이가 발견됐어요 라고 소독을 주변에 잘 해주셔야 그런 재감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피부가 약하고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외용제 사용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먹는 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주의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방법과 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쓰셔야 되겠습니다.